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박수 칠 때가 박수 칠 때가 박수 칠 때가 아니죠. 눈물 한번 흘려야 되는 건데. 또르르. 네, 여기 이렇게 바르고 오시는. 또르르. 대표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네, 참 슬픈 상황이죠. 네. 지금 다시 한번 긴급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지금 긴급 점검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네,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게 맞아요. 대충 오늘 녹화 기준일로 살펴보자면 최고 한 3,300까지 갔었죠, 포스트가? 그렇죠. 지금 3,300 한 20 가까지 네, 갔었죠. 지금 3,000 중반 정도로 빠졌고 그렇죠. 코스닥도 3,100이 깨졌습니다. 네, 코스닥도 1,000 이하로 빠지고. 그렇죠.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완전 엄청 던져요. 그렇죠. 완전 매일매일 던지고 있는데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트리거가 됐는데요.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커지는 상황. 그리고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뿐만 아니라 이제 그저께 FOMC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아프간 그리고 지금 제일 큰 게 네. 코로나 19에 대한 델타 변이.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을 했잖아요. 네네네. 전 국민이 대부분 백신 맞았거든요. 8,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왜요? 델타 가면? 네. 델타 변이에 대한 리스크가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악재는 블랙스완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블랙스완은 우리가 상상 속에 있던 건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나타난 건데 이 회색 코뿔소는 아프리카에 가면 저기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너무 빨라서 못 피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정통으로 지금. 코뿔소를 맞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집단 면역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안도하다가 이제는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람다 변이 델타 다음에 람다 변이까지 이 바이러스란 놈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놈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겹치고 겹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개인들은 좀 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상황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다가 손 잘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3,100이라는 지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개인들이 그동안 샀던 물량들 있잖아요. 3,100 언저리에 한 3분의 1 정도의 수급이 몰려 있어요. 개인들이 3,100 언저리에서 그동안 많이 주식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계속 플러스 나 있던 상황들이 급격하게 마이너스화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손절에 대한 욕구들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 번에 패닉 셀링이 시작되면 2,950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개인들마저 셀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게 CFD라는 계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레버리지 쓰는 계좌인데 외국계 증권사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이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계좌들이 있는데 그런 계좌들이 또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15%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15% 현금이 뭐냐면 병사들이 전쟁 나갈 때 목걸이에 총알 한 발 걸고 가요. 왜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쓰려고. 너무 무섭다. 마지막 총알 한 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현금을 정말 연말에 잘 쏘시면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성과들이 엇갈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그리고 또 불과 한 1주, 2주 사이에 일주일 사이. 일주일 사이죠.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확 시장이 이렇게 일주일 되니까. 내내 빠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게 기계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막 던집니다. 그때 코로나 그 19 사태 때 1420까지 빠진 거 맞잖아요. 그게 기계들이 던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AI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열어두시고 이 마지막 총알 한 발은 잘 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코로나19 때 쭉쭉쭉쭉 빠질 때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또 승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짜 이제는 이 종목 어때요? 저 종목 어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멀쩡한 종목도 엄청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런 장에서는 저 같은 펀더멘탈리스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매크로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작년 그 코로나19 때하고 똑같아요. 펀더멘탈 좋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시장이 빠그러져 버리면 지금은 그래서 철저하게 리스크로 대응을 하시는 리스크 관리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대표님께서
그 말씀해주셨던 기업들은 펀더는 확실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맞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담으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언더슈팅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막 주식을 잔뜩 쥐고 있으면 그 반등을 못 먹어요, 하나도. 그렇죠. 그렇네요.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그 폭락하던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저희 조정의 폭이 깊어서.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뻔히 보이는 건데 이거를 악재라고 아무도 인식을 안 했는데 이게 회색 코뿔소 같이 달려오니까 이제는 다 두려운 거예요. 아니, 회색 코뿔소가 있다는 거는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렇게 속도가 빠를 줄이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피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제 뿔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좀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을 하나씩 좀 깊이 있게 살펴보자면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이 테이퍼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연준에서 막대한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을 푸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점점 한 달에 120조씩 채권을 사줬어요. 채권을 사주면 이제 현금이 풀리는 거죠. 채권을 사주면 그런 거를 이제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달에는 120조 샀는데 다음 달에는 100조만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고 나중에는 또 끊기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되겠죠. 유동성이 축소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이 빠지면 제일 확신 있는 주식 남기고 쩌리들 팔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쩌리인 겁니다. 뉴욕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이제 런던에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면 자기들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팜 같은 업체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컨빅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팔겠죠. 삼성전자를 엄청 팔더라고요. 그렇죠. 걔들 입장에서는 이제 쩌리 주식인 거죠. 게다가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훨씬 이제 넘은 상황이죠. 그렇죠. 녹화일 기준으로 대체 또 이 환율은 또 왜 이런가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겠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가져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환율이 튀는데 또 그러면 기존에 주식 들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환차손의 리스크가 커지니까 또 팔아야 돼. 기계적으로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건데 중요한 거는 1,200원을 잘 보셔야 돼요. 1,20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환차손에 대한 그 어떤 큰 마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뚫게 되면 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크게 이제 이렇게 외국인 투매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 1,200원 그 시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낮춰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런 환율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된 건가요? 미치죠. 일단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지표가 빨리 따박따박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굉장히 잘 봐요. 한국의 수출은 뭘로 좌우되겠어요? 반도체로 좌우되겠죠. 반도체가 꺾이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꺾이고 글로벌 경제가 슬로우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환율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빠지니까 환율이 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슬로우 다운, 쿨다운 되겠네?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좀 위험성이 크다. 제가 봤을 땐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다 맞았는데 8,000명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다 맞았는데 그러면 안 나와야지. 그렇네요. 그렇죠? 집단 면역을 한 나라들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막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백신 덜 맞아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런 거는 좀 근거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9월 증시 위기설 9월에는 더 안 좋다. 이런 썰들이 있어요. 사실 미래가 더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지금 만연해 있고 이럴 때는 악재들이 어떤 조그만 이야기들도 잘 먹혀요. 투자자들한테 잘 먹히고 뭐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명절을 앞두고 주식들 좀 팔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명절 기간에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데 해외에서 어떤 악재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니저라 그러면 팔아놓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개인들도 좀 명절에 돈 필요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이제 가서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조카들 용돈도 줘야 되고 하니까 주식을 좀 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얼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분명히 그 급반등하는 거 보셨잖아요, 시장을. 그러니까요. 네, 그때 얼어 있거나 쫄아가지고 네. 오히려 막 그 인버스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다 보셨잖아요. 큰일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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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그럼 마지막 한 발 목에 걸고 있는 목에 총알을 걸고. 어떻게 쓸지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냉정하게. 아. 이거는 지나고 나면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장애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때 현금이 많았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더 기업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공부하시고요. 네. 이 회사의 실적을 체크하시고요. 이 가이던스대로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장기 전망이 네. 그 상향 조정되는지 하향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트래킹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아이템 같은 프로그램 열심히 보셔야 맞아요. 됩니다. 아이템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멘탈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인 그렇죠. 것 같아요. 조심하되 네. 너무 공포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아, 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 네. 이전에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기는 했는데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일단 뭐 지금 스팟 가격이 한 단기간 20% 가까이 급락했어요. 그렇죠. 스팟 가격이 네. 급락했는데 스팟 가격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그 노트북 PC 쪽만 그래요. 노트북 PC 쪽 전체 스팟 가격 시장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차지하는 그게 20% 빠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언택트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화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막상 이게 빠지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노트북 PC가 빠지니까 모바일도 안 좋고 다 빠지지 그러면 않을까? 서버가 작살 나겠네 네. 라고 이제 막 확대 생산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리스크를. 그런데 지금 모바일이랑 서버 쪽은 괜찮아요. 오, 괜찮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네. 되고요. 뭐 최근에 또 WSTS라고 이 글로벌 그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에서 네.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요? 올해. 오. 예, 19.7%에서 25.1%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투자자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갭이 너무 커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꺾이고 네. 굉장히 안 좋으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전략 담당자들은 바보라서 계속 투자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 그쵸. 그렇지 그렇죠. 않죠. 걔들이 보는 거는 뭔가 큰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는 뭔가 것 있는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시장과 업계에서 보는 그 시각차가 괴리가 있는데 그게 좁혀지는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 구간이 내년 초예요. 내년 초.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결과를 알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어떤 한 방향을 보고 내가 배팅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신이 아니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질문에 있는데 제가 신이 아니신 분에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박스권이냐, 네. 뭐 급락 또 하느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사실은 보세요? 당장 뭐 다음 주부터 튈 수도 있어요. 뭐 주가라는 게 어떻게 알겠어요. 네네네. 그런 거를 내가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는 도박인 거죠. 나는 철저하게 그 시장에 순응하면서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마지막 총알 한 발 잘 쏘셔야 됩니다. 총알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잘하시는 거고 네. 자기가 정말 컨빅션 있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나중에 성지순례 오실 수도 있어요. 여기로. 그렇죠. 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여러 가지 종목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먼저 제우스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죠. 네. 반도체 세정 관리 이제 장비주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우스는 펀더멘털적으로 전혀 나쁠 게 없고요. 주가가 빠지는 거는 시장이 빠지면서 좀 과도하게 빠지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3분기, 4분기 실적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보시고요.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옵트론텍도 이전에 이제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폴디드 줌 뭐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또 주목받고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요즘 많이 핫해진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옵트론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카메라 관련 필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블루 필터 이제 800만 화소 이상의 그 고화소 카메라에는 블루 필터라는 게 적용되고 그리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데서도 필터 필요하고요. 차량용
카메라 쪽에 이제 렌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테슬라 쪽이나 이런 쪽, 애플 쪽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네. 당장 단기적인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크게 밀렸어요. 크게 밀렸는데 저는 하반기에는 핸드셋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 네, 있는 사람인데요. 네. 지금 이제 리스크는 그거예요. 코로나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분기에 생산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잔뜩 만들어낼 거야 라고 네. 했는데 지금 베트남도 상당히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보셔야 돼요. 베트남 생산 공장이 셧다운 되는지 안 되는지 코로나가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뭐 어떻게 보면 예측의 영역이 아닌 네. 거고요. 만약에 그 하반기 물량 삼성이 밀어낸다는 시나리오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고요. 네. 뭐 이제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분할 매수예요. 분할 네. 매수.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 네.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휴먼 인덱스를 보면 대충 이제 바닥권이 다가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반등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시나리오, 본인만의 시나리오, 그리고 본인만이 압축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스터디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네. 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정말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결국 수익이라는 거는 어떤 그 큰 어떤 장기 시계열 안에서 짧은 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우리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을 봤지만 네. 2배, 3배 나는 구간은 상승하는 구간은 굉장히 짧고 강하게 오거든요. 막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옆으로 기고 네. 이렇게 막 계단으로 계단으로. 그거를 먹으려면 자기가 그 반등을 먹으려면 정말 대응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막 주식 다 팔아놓고 내가 다 싸게 살 거야.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런 안 되거든요. 유혹에 빠지려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그거 내가 하락 때 더 밑에서 살 거야. 다 먹을 거야. 이래서 네. 이제 이버스 곧버스 샀다가 안 돼, 사람들 손 잘리고 팔 잘리는 거 봤잖아요. 절대 그런 욕심 내면 안 되고요. 네, 네. 네. 철저하게 시장에 순응하면서 그 진짜 파도 타기를 하는 느낌으로 잘 운용. 지금은 이제 운용이 제일 중요한 때고요. 그 운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그리고 실적을 체크하고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강철 멘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네.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새로 뭐 그리고 지금 잔뜩 현금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네.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 정작 반등했을 때 별로 못 먹어요, 그런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 현금 많겠어요, 지금? 없지. 다 이미 갖고 있죠. 주식으로 갖고 그렇죠. 있죠. 잔뜩 네. 주식 쥐고 있는 거고. 네, 네. 네. 이 시점에 정말 멘탈을 잘 잡고 정말 철저하게 공부해서 그렇죠.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큰 위기가 왔을 때도 큰 부자가 나죠. 네. 맞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이 불과 또 1년 만에 그죠? 어떻게 보면 또 큰 기회가 오는 네. 장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네. 이번만큼은 좀 그렇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표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아무튼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게 아니구나. 자꾸 왜 다시 멘탈을 잡으세요.